알래스카는 지난 8월 15일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핵강국의 정상이 6년 만에 최고위급으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반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국은 세계 권력 구도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회복 가능성뿐 아니라 베이징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초강대국 간의 대화가 아시아와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위험을 초래할까요? 알래스카 회담은 국제 정세가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회담에 임하는 각국은 저마다 전략적 계산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모스크바가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방지하려 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회담을 외교의 빙판을 녹이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유럽의 부담을 줄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경쟁에 더 집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오랜 기간 중국에 의존한 끝에 모스크바는 자신이 여전히 독립된 강대국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서방의 고립을 완화할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키이우는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해 양보를 끌어내기를 기대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워싱턴이 글로벌 전략을 위해 타협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기대치를 조기에 낮추며 이번 회담은 단지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이 동맹은 회담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모스크바에 어떤 양보라도 할 경우 동맹의 단합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합의가 동유럽의 안보를 소외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는 즉각적인 평화가 아니라 수년간 중단된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세계 경제행에 대한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전략적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균형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를 보고자 했고, 러시아는 워싱턴이 진정 화해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긴장 조절을 원하는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회담은 2시간 반 이상 이어졌습니다. 양국 정상과 함께 외무장관 특사, 주요 외교 보좌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중심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회담 이후 공개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의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단순한 전쟁 당사자가 아닌 평화를 촉구하는 주체로 자신들을 자리매김하려는 인도주의적 언어 선택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안보가 보장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절차도 진행될 수 없으며 유럽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대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모스크바의 안보와 이익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영토 양보와 미국의 안보 보장을 결합한 방안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큰 논란을 낳았는데 이는 워싱턴이 모스크바의 현실적 요구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2, 3주 동안 유예할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체적인 결정은 없었지만 이 발언은 미국이 대화의 문을 즉각 닫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푸틴의 발언은 러시아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트럼프는 중재자 역할과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양측 모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지속된 갈등의 패턴을 유지하는 대신 다시 대화의 길을 시험해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알래스카 회담은 오직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요소는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수는 베이징에 어떤 선택을 강요하게 될까요? 알래스카 정상회담의 결과는 중국을 두 가지 도전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미국과 러시아가 공통점을 찾는 경우입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러시아는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고 에너지와 금융면에서 베이징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의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남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베이징의 12가해조항 평화 계획은 무게를 잃고 두 강대국 간의 직접 협상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자신을 세계 중재자로 포지셔닝하려는 야망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베이징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같은 새로운 영향력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많은 비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양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모스크바는 경제 생존과 서방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징에 더 강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엔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 계약 기술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큰 부담을 동반합니다. 베이징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에 더 깊숙이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금융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전방위적인 국제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미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충격은 내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더라도 중국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전략적 위상의 약화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경제와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맞잡게 된다면 중국은 즉시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 위에 앉은 꼴이 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에너지 금융 기술 면에서 베이징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대화 채널을 재개하게 되면 이러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게임에서 중요한 전략적 카드 하나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은 러시아 석유의 최대 고객으로 하루에 200만 배럴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워싱턴은 러시아산 석유 가격을 억제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국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게 되어 이미 어려운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미국은 러시아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는 모든 은행의 제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의 은행들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 정치 판도 속에서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양자 대화에 성공한다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평화나 유럽 안보 같은 핵심 의제에서 쉽게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러시아조차도 더 이상 베이징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협상력 자체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북극 지역에서의 미러 협력이나 핵무기 통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중국의 전략 공간을 좁히고 심지어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지금까지 어떤 무기 제한 조약에도 참여를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만약 모스크바가 워싱턴과 손잡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주장하던 다극화 세계가 붕괴되고 미국, 러시아 중심의 세계 구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중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구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머문다면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가 더 많이 의존할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중국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경제, 무역, 금융 전반에서 서방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은 예측 불가능한 장기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중국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위험이 커지고, 그렇다고 방관자로 나눠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전략적 위치를 점점 잃게 됩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우 신중하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결정도 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체의 권력 균형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은 평화에 대한 돌파구는 없었지만 베이징이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중국 하나만을 선택지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자발적으로 대화 채널을 재개한 것은 러시아가 여전히 외교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지입니다. 이는 베이징과의 관계에만 얽매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유일한 친구라는 위치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알래스카는 두 번째 신호도 보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중국이 양국의 대립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베이징은 두 초강대국의 갈등에서 전략적 공간을 넓히고 모스크바의 의존을 활용해 에너지와 무역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푸틴 회담은 그런 전략에 문을 닫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 길은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래스카 회담은 단지 중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미국 모두가 주목한 중요한 외교 이벤트였습니다. 각국은 저마다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와 푸틴이 키이우의 자결권보다 안보와 전략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강대국의 협상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얄타의 망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럽, 특히 바르샤바, 베를린, 파리에게 있어 핵심 우려는 워싱턴이 모스크바와의 대화를 위해 유럽의 이익을 양보할 가능성입니다. 전쟁과 에너지 위기의 직접 피해자는 유럽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나토 사이의 분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알래스카가 베이징의 하위 파트너가 아닌 여전히 협상력을 가진 강국임을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유럽에서의 부담을 줄이면서 중국과의 경쟁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행보였습니다. 이런 정치, 지정학적 시각 이후 그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국제 언론과 여론은 알래스카 회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알래스카 회담이 끝난 직후 국제 언론은 다양한 시각에서 속속 보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다수 언론은 트럼프가 휴전 합의나 공식 문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몇몇 보도는 이 회담을 단순한 의례적 인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처음부터 목표가 관계 해빙에 있었다면 직접 대화를 이어간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 회담을 건설적인 대화로 묘사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강조하며 러시아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대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중동, 남미의 여러 언론은 알래스카 회담을 세계 안보에 관련된 중대 이슈로 간주했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긴장 고조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여론도 분열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실망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양측이 만났다는 것 자체를 작은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회담이 더 깊은 협상의 서곡이며 그 영향은 우크라이나, 유럽, 중국까지 미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론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빈 회담으로, 또 다른 이는 대화의 시작으로 해석했습니다. 알래스카의 진짜 의미는 세계 전략 경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분명해진 사실은 중국이 어려운 위치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중국에게는 불리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하면 베이징은 러시아 카드를 잃고 전략 판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국이 계속 충돌하면 중국은 더 많은 제재 리스크를 떠안고 모스크바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내 경제가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리스크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알래스카는 단순한 회담이 아니라 중국이 더 이상 외부에서 관망만 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베이징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새 질서를 설계하는 사이 중국은 새로운 외교 이니셔티브를 스스로 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주변에서 지켜봐야만 할까요?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 영상 공유, 그리고 다음 본 분석도 꼭 기대해주세요. 먹을게요.